안녕하세요. 2020년 6월에 뼈와 림프까지 암이 전이되었다고 4기 유방암 진단받은, 그럼에도 감사한, 그럼에도 행복한 지윤입니다. 진단받은 당일 의사선생님이 4기 유방암은 수술이 안 되니 항암을 먼저 해야 합니다 라고 항암 권유를 하셨는데요. 제가 자의적으로 항암을 하지 않고 현재 순수 자연치유로만 1년을 잘 지내어 왔습니다. 1년 만에 그 CT 촬영 결과 암은 물론 작아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단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지금 현재 저의 상태에서 커지지만 않는다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암 진단 받았을 때는요, 골반도 조금 버석버석 삐걱삐걱 하면서 미약한 통증이 있었고요. 허리도 약간은 아팠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몸은 암 진단 받기 전보다 훨씬 쾌적한 상태입니다. 물론 중간에 식이요법을 좀 잘못해서 살이 찐 건지 암이 커진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유방 조직이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커진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여쭈어 봤는데요. 그것은 제가 살이 찌면서 지방 조직이 같이 커진 거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느껴지는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 그 다음에 CT와 혈액 검사도 무난하게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것으로 봐서 일단은 크게 빗나가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연치유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아보도르 교수라고 하는 일본 분이 계세요. 이분이 면역학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암과 관련해서 책을 아주 여러 권을 내셨어요. 그 책이 한국에 한 40여 권 정도 나와 있는데요. 한 10권 정도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의 책을. 그런데 내용의 말하고자 하는 큰 줄기는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이분은 한 목소리를 이렇게 내시는 분이구나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어떤 연구하고 논문 결과 또 주장하는 바가 자연치유에 굉장히 합당한 내용들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은 자연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어떤 환경이라든가 외부 환경 요인이라든가 내 생활 습관이 그 치유력을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치유력을 망가뜨림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십니다. 그중 오늘 병이 달아나는 신건강법이라고 하는 이 책 내용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은 스트레스와 혈류 장애가 몸을 차갑게 하는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혈류 장애, 피해 흐름을 막는, 피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암은 왜 발생하느냐? 저산소증과 저체온이 동시에 생길 때, 근데 이게 기전 자체가 동시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산소와 저체온이 지속이 되면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저산소증은 언제 생길까요? 우리 몸에 늘 필요한 양의 산소가 있는데요. 운동을 안 해도 저산소증이 되겠죠. 운동을 많이 하면 우리가 뛰고 하면은 폐로 호흡이 많이 들어가서 산소가 충분해지겠지요. 그래서 피가 잘 돌아가겠지요. 그리고 체온이 높아지겠지요. 네, 산소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동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몸에 산소를 충분히 넣어주는 거고 체온을 올리는 법이에요. 그리고 과식이 별로 좋지 않다, 건강에 좋지 않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식을 하면은 그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춘곤증이 일종의 그거죠.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나른하고 피곤한 상태. 그래서 밥 먹은 후에 자꾸 졸립다든가 밥 먹은 후에 뭐 하품을 한다든가 하는 그것이 저산소증의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뭐를 해야 된다? 바로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 몸에 음식물 소화 분해하기 위해서도 산소가 필요하고, 네, 산소가 많이 들어가줘야 음식물이 분해가 잘 되고, 또 몸을 그렇게 근육을 움직여야 이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체온이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주는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 그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은 장기가 심장과 비장이래요. 그런데 심장암 못 들어보셨죠? 비장암 못 들어보셨죠? 암이 없어요. 왜? 체온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상 체온이다 라고 하면은 36.5도에서 37.5도 사이를 정상 체온이라고 하는데요. 35도, 1도에서 1.5도 차이죠. 35도에서 암세포가 가장 많이 증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36도까지는 그래도 뭐 무난하게 버틴다 하더라도 36도 이하가 된다면 뭐 35.8도, 9도 뭐 이 정도가 된다면 이제 위험 수위를 막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지요. 아보도르 교수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림프구의 경우,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 림프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림프구는 38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38도가 되면은 이 림프구가 막 암을 막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편으로는 열이 난다면 몸에 열을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의 림프구는 암세포를 초전박살을 내고 있는 중이다 라고 받아들여도 된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또 이 림프구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조금 용어가 쉽지 않은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사람이 긴장을 하는 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편안하게 늘어지는 그런 신경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사람이 낮에 활동을 하려면 긴장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교감신경이 지배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이불 덮고 잠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왜 우리 몸이 축 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어떤 신경들도 같이 부교감 신경, 늘어져 있는 상태가 이제 교감신경이 잠을 자니까 활동을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부교감 신경, 늘어지는 어떤 환경의 상태가 되는 거죠. 부교감 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림프구라고 하는 암을 열심히 공격해서 초전박살을 내는 이 림프구는 언제 활동을 하느냐 하면은 부교감 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밤에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당연히 림프구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일 기회를 자꾸 빼앗기는 거죠. 그 사이에 암세포는 또 커지겠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림프구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온도는 38도이니 우리 몸을 차갑게 하면서 또 잠을 잔다면 림프구도 또 활동을 훨씬 안 하겠지요. 못 하겠지요. 네, 그래서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산소를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소식을 하는 것도 산소를 저산소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고요. 운동도 체온도 올리고 또 산소를 많이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가을부터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합니다. 겨울에는 39도, 40도까지도 물 온도를 놓고서 이렇게 온탕욕을 했거든요. 그러면 몸이 벌게져요. 그렇게를 아침 저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36.5도, 6도, 많으면 7도, 그렇게 제 체온이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은 물론 날이 좀 더워지기는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매일매일 체온을 재고 있는데 지금 37.1도까지 저는 유지를 합니다. 어떤 때는 날이 더우면 37.4도까지도 온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몸 컨디션 상태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온도가 높게 나오면 림프구가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겠구나 라고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높여주는 거 암 환자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산소를
가급적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밀폐된 공간에 가급적 있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 있더라도 자주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산이나 물이나 강가나 바다나 이런 쪽에 자주 가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부끄럽지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아보도로 교수의 이 책으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